아파트 복도에 저녁 반찬 냄새가 퍼지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소리가 잦아드는 밤입니다. 식탁 위 따뜻한 국물이 김을 올릴 때 문득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아이들은 왜 클수록 따로 살고 싶어 할까요? 함께 사는 일이 편안한 보호처럼 느껴지던 시절이 지나면 어느 순간부터 각자의 방, 각자의 시간, 각자의 방식이 더 크게 필요해집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서운함이 앞서지만 아이의 입장에서는 나답게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자라나지요. 우리는 그 마음을 얼마나 조용히 들어본 적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시나요? 같은 집안에서도 생활 리듬은 조금씩 엇갈립니다. 새벽 운동을 나가는 부모, 밤늦게 들어오는 자녀, 욕실 사용하는 시간, 냉장고를 채우는 방식, 방을 정리하는 기준까지 사소한 차이가 하루의 피로와 자존심을 건드릴 때가 있습니다. 부모는 함께여서 든든하다를 떠올리고 자녀는 혼자라서 숨 쉴 수 있다를 떠올립니다. 두 마음 사이에는 옳고 그름보다 속도와 거리의 차이가 놓여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거리를 좁히려 애쓰고 또 누군가는 잠시 더 떨어져 보려 합니다. 그 움직임을 불효나 이기심으로만 이름 붙이면 관계는 쉽게 굳어지지요. 여러분의 하루에선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현관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일, 방문 시간을 미리 묻는 카톡 한 줄, 퇴근 후 말을 아끼는 저녁 배려가 쌓이면 함께 살아도 숨 쉴 틈이 생깁니다. 반대로 작은 무심함이 반복되면 함께 사는 집이지만 각자 더 멀어집니다. 결국 같이 살지 말자는 선언만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볼까라는 질문이 먼저 필요합니다. 오늘은 그 질문을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펼쳐보려 합니다. 이 변화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한국의 생활 패턴과 세대의 배경 속에서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밤늦은 지하철이 멈추고 서로 다른 칸에서 내린 부모와 자녀가 각자 휴대전화 불빛을 바라봅니다. 집에 돌아오면 부엌등은 켜져 있지만 누군가는 야근을 끝내고 누군가는 과제를 시작하고 또 누군가는 헬스장에서 씻고 들어옵니다. 같은 주소를 공유하지만 하루의 박자와 온도는 달라졌습니다. 밥 먹었니? 라는 메시지 뒤에는 돌봄의 마음이 있고 이따가 얘기하자 라는 답장 뒤에는 잠시 나를 지키려는 호흡이 있습니다. 함께 사는 게 정답이던 시절에서 상황이 답을 바꾸는 시대로 넘어온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시나요? 주거 환경도 영향을 줍니다. 한국의 많은 아파트는 방과 욕실 수가 제한적이고 벽은 얇아 소리와 생활 습관이 쉽게 닿습니다. 아침 샤워 순서, 밤 세탁기 소리, 공부하는 방 조명,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 하루의 리듬을 바꿉니다. 자녀에게는 나만의 조용한 공간과 시간이 독립의 첫걸음이고 부모에게는 함께 살며 챙겨주는 손길이 안심의 근거입니다. 두 바람이 부딪히면 집은 안식처이면서 긴장도 생기는 공간이 됩니다. 여러분의 집은 어떠신가요? 일과 학업의 시간표도 복잡해졌습니다. 야간 근무, 주말 대체 근무, 프로젝트 마감, 자격증 준비가 겹치면 집은 쉬는 곳이면서 동시에 작은 사무실이 됩니다. 편의점, 24시간 카페, 공유 오피스가 생활동선 안으로 들어오면서 집 밖에서 보내는 나만의 시간이 늘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이어폰을 끼고 각자의 화면을 보는 풍경이 낯설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지만 섬처럼 떨어져 있는 감각, 그 사이에서 함께 살기란 무엇인지 질문이 커집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균형을 잡고 싶으신가요? 가치관의 변화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부모 세대는 모여 사는 것이 절약과 안전의 지혜였고 정의 방식이었습니다. 자녀 세대는 경험을 넓히고 경계를 세우는 것이 자기 책임의 표현이라고 배웁니다.
한 집살이는 서로를 쉽게 돕게 하지만 동시에 각자의 리듬을 지키기 어려워집니다. 배려가 간섭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선을 긋는 기술이 필요해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을 그어보셨나요? 돈의 문제는 이 양쪽을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전세와 월세, 교통비와 식비가 올라가며 함께 사는 선택은 경제적으로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합리와 정서적 자율이 늘 같은 방향을 보지는 않습니다. 부모는 아낌없이 도우려 하고 자녀는 고마움과 부담 사이에서 머뭇거립니다. 냉장고를 채우는 손길이 감사한 날도 있지만 위치 공유나 일정 확인이 감시처럼 느껴지는 밤도 생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균형을 잡고 계신가요? 마지막으로 지역과 관계의 지도를 보면 따로 사는 선택이 곧 멀어짐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같은 동네에 살며 주말마다 함께 밥을 먹기도 하고 조금 멀리 살며 돌봄이 필요할 때 빨리 달려가기도 합니다. 쉐어하우스나 작은 오피스텔에서 시작해 계단처럼 독립을 넓혀가는 길도 보입니다. 가족의 가까움은 우편번호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리듬을 존중하는 약속에서 새로 측정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배경 위에서 왜 마음이 자주 분리치는지, 자율성과 소속감 사이의 교환 과제를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거실 불을 끄고 나면 집안이 금세 조용해집니다. 그런데 그 고요 속에서도 작은 기류가 흐르지요. 누군가는 더 머물고 싶고, 누군가는 문을 나서고 싶습니다. 한 지붕 아래 살던 사이가 왜 커갈수록 서로의 거리를 재게 되는지, 오늘은 마음의 무게와 생활의 사정을 천천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함께 사는 안정감과 혼자 사는 가벼움 사이, 우리는 어디쯤 서 있는 걸까요? 자녀에게 따로 살고 싶다는 마음은 종종 거창한 이유보다 작고 구체적인 바람에서 시작됩니다. 내 시간을 내가 정하고 내 방의 질서를 내 식으로 만들고 오늘의 피로를 누구의 기준에도 맞추지 않고 풀고 싶은 마음 말입니다. 부모에게는 함께 살며 챙겨주는 손길이 당연한 사랑이지만 자녀에게는 그 손길이 때로는 하루의 계획을 바꾸는 힘으로 느껴집니다. 사랑이 부담으로 바뀌는 순간 우리는 각자의 호흡을 더 필요로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시나요? 집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규칙이 많습니다. 냉장고 칸의 주인, 샤워 순서, 리모컨 볼륨, 새벽 세탁기, 방문을 열어두는 시간과 닫아두는 시간. 부모가 보기엔 살림의 기본이고 배려의 예의지만 자녀가 보기엔 나만의 리듬을 잃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보살핌은 의도였지만 통제는 결과가 됩니다. 같은 행동이 사랑으로도 간섭으로도 읽히는 이 간극이 갈등을 키웁니다. 여러분의 집에서는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그대와 빚의 감정도 조용히 쌓입니다. 늦은 밤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과일을 깎아두셨고 어머니가 김치통을 나눠주십니다. 고마움이 먼저 올라오다가도 언제 들어오니? 어디까지 했니? 라는 질문이 이어지면 자녀는 자신이 여전히 점검받는 사람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는 도와주는데 왜 멀어지려 하지? 라는 서운함이 쌓이지요. 말없이 챙기는 배려가 믿음으로 읽히면 관계는 부드러워지고 말없이 정해주는 기준이 감시로 읽히면 마음은 다칩니다. 여러분은 이 말에 고개가 끄덕여지시나요? 세대가 겪는 시기도 다릅니다. 부모는 이제 건강을 관리하고 일의 속도를 조절하며 느린 용기를 배우는 때이고 자녀는 커리어의 방향을 바꾸거나 인간관계를 확장하며 빠른 실험을 하는 때입니다. 느린 용기와 빠른 실험이 한 집안에서 만날 때 어느 쪽도 틀리지 않았지만 어느 쪽도 충분히 이해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서로를 지키는 방식이 됩니다. 떨어지면 식탁의 온기가 사라질까 걱정되지만 붙어 있으면 각자의 성장이 움츠러들까 두렵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디에 선을 그으시겠습니까? 생활 여건과 기술도 선택을 바꿉니다. 벽이 얇은 집, 방이 넉넉지 않은 구조, 야간 주말 근무가 섞인 시간표. 집은 쉬는 곳이면서 동시에 공부방과 사무실이 됩니다. 메시지로 안부를 묻고 일정표를 공유하지만 읽음 표시가 곧 답이 아니고 짧은 대답이 무심함은 아닙니다. 서로의 피곤과 몰입을 모르면 알림 한 줄이 오해가 되고 대면의 한숨이 상처가 됩니다. 이어폰을 끼고 같은 소파에 앉아 있어도 멀게 느껴지는 밤.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하루에서 이런 순간 있었나요? 갈등은 대개 세 가지 고리를 돕니다. 첫째, 말없이 해석하기. 상대의 표정과 습관을 내 기준으로 읽고 마음을 단정합니다. 둘째, 당연한 기대. 가족이라면 이 정도는 이라는 말 속에 서로 다른 기준이 숨어 있습니다. 셋째, 서운함 저장. 바로 말하지 못한 감정이 서랍에 쌓여 어느 날 한 번에 터집니다. 이 고리가 반복되면 자녀는 내가 작아진다는 느낌을, 부모는 내가 밀려난다는 느낌을 키웁니다. 결국 같이 살기의 문제라기보다 같이 해석하기의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지점에서 이 고리를 끊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함께 살기의 이점은 무엇일까요? 아침에 얼굴을 보고 안부를 묻는 일, 갑자기 아픈 밤에 약을 건네는 손, 설날과 추석을 준비하며 자연스레 이어지는 대화, 비용을 아끼고 위험을 나누는 현실적 장점도 있습니다. 반면 따로 살기의 이점도 분명합니다.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집중력이 높아지고 사소한 규칙 충돌이 줄어듭니다.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며 만나는 시간의 질이 좋아지는 경험도 많지요. 중요하게는 함께와 따로는 서로를 대체하지 않고 보완합니다. 살림을 합치는 대신 마음의 통로를 넓힐 수 있고 주소를 나누는 대신 일정을 맞춰 정성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균형을 떠올리시나요? 결국 핵심은 경계와 언어입니다. 경계는 선을 긋자는 말이 아니라 서로의 리듬을 지키는 방법을 함께 합의하자는 제안입니다. 언어는 왜 그렇게 해 대신 어떻게 하면 편할까로 언제 들어와 대신 늦을 땐 메시지 한 줄만 부탁해로 바뀔 때 관계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같은 사실도 다른 말로 담으면 온도가 달라지고 온도가 달라지면 선택이 달라집니다. 멀어짐을 막는 것은 붙어 있음만이 아니라 서로를 숨막히지 않게 하는 작고 분명한 약속들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한 문장을 먼저 바꾸고 싶으신가요? 지금 살펴본 마음의 구조와 생활의 조건 위에서 다음 시간에는 작지만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하나씩 올려보겠습니다. 같이 살든 따로 살든 서로의 리듬을 지키면서 더 따뜻해지는 생활 규칙과 연결 습관을 차분히 제안해 보겠습니다. 주말 점심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달력 위에는 서로의 일정이 연필로 얇게 적혀 있습니다. 가까이 살든 한 집에 살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어떻게 가까워질 것인가 보다 어떻게 편안히 이어질 것인가입니다. 오늘은 생활 속에서 바로 시도해 볼 수 있는 작고 분명한 약속들을 함께 떠올려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시나요? 먼저 따로 살 때의 연결 습관입니다. 갑작스런 방문 대신 예고된 만남을 기본으로 삼아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 정해진 요일 저녁 전화나 영상통화를 하고 한 달에 한 번은 동네 시장에서 장을 보고 집에서 간단히 함께 요리를 해도 좋습니다. 사진 공유 앨범을 만들어 서로의 하루를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한두 장으로 기척을 남기는 방법도 편안합니다. 중요한 건 리듬을 강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답이 늦을 수 있고 약속이 미뤄질 수도 있음을 미리 인정하는 태도는 관계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하루에선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같이 살 때는 생활 규칙을 사건 이후가 아니라 평온할 때 합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밤 8시 이후는 빨래 청소를 쉬는 고요시간, 욕실과 부엌 사용의 기본 순서, 냉장고 칸은 개인 공용을 분리하고 라벨을 붙이는 방식처럼 눈에 보이는 질서를 만들어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 10분만
식탁에 앉아 살림 체크인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번 주에 불편했던 점을 한 가지씩만 말하고 해결책을 함께 고르는 간단한 시간입니다. 말투 역시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해? 대신 어떻게 하면 서로 덜 불편할까? 몇 시쯤이면 괜찮을까?처럼 선택지를 열어두는 질문은 감정의 문을 닫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말의 온도를 떠올려 보실 수 있을까요? 시간, 공간의 경계는 세밀하게 나눌수록 덜 서운합니다. 생활비를 전부 합치기 어렵다면 공용비, 관리비, 기본 식재료만 공동으로, 취향비, 간식, 개인 물품은 각자 결제하는 방식이 실용적입니다. 시간은 당해받지 않는 시간을 먼저 정하세요. 시험 준비나 야근 시즌에는 일급만 남겨도 괜찮다는 신호를 공유하고 응급 상황 기준, 건강, 안전, 돌봄 관련은 예외로 둡니다. 공간은 방문 전에 노크, 방문 후에는 문 닫기, 손님 초대는 최소 하루 전 공유 같은 간단한 예절로 충분히 달라집니다. 디지털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치 공유는 선택이고 가족 채팅방도 중요 공지만 쓰는 시간대가 있으면 서로의 집중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디부터 정리하고 싶으신가요? 이런 합의는 집안을 넘어 동네 생활과도 이어집니다. 아침 공원 걷기를 월일회에 함께하거나 주말 미사 예배 버페 뒤에 국수 한 그릇을 나누는 루틴은 말이 길지 않아도 마음을 잇습니다. 병원 약국, 동네 의원 연락처, 비상시 누구에게 먼저 전화할지, 현관 비밀번호를 바꿀 때의 절차처럼 만약의 순간 리스트를 조용히 적어두는 것도 서로를 든든하게 합니다. 가까이 사는 가족이라면 택배 수령, 김장 명절 준비처럼 손이 많이 가는 일을 미리 나누고, 멀리 사는 가족이라면 명절 전에 영상통화로 역할을 정해두면 현장에서의 서운함이 줄어듭니다. 여러분의 집과 동네에서는 어떤 루틴이 가능할까요? 결국 요령은 크지 않습니다. 만남은 예고하고, 말은 질문으로 바꾸고, 경계는 종이에 써서 눈에 보이게 만들고, 감사 인사는 그때그때 짧게 건네는 것. 이렇게 축적된 작은 습관들이 같이 살아서 답답해와 따로 살아서 서운해 사이에 넓은 회색지대를 천천히 덜 외롭고 덜 상처나는 공간으로 바꿔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약속들을 품은 채 함께와 따로 사이를 오가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응원할지 조용한 결론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창문을 닫으면 저녁 바람 소리가 멎고 식탁 위 그릇들이 제자리를 찾습니다. 떨어져 사는 선택도 함께 머무는 선택도 결국 서로를 오래 보기 위한 다른 길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한 집살이의 편안함과 홀로살이의 가벼움,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넓은 회색 지대를 함께 걸어왔습니다. 결국 관계를 지키는 힘은 거창한 희생이 아니라 예고된 만남과 조용한 말투, 보이는 규칙과 짧은 감사 인사 같은 작고 분명한 습관에서 태어납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얼굴이 떠오르시나요? 자녀가 늦게 들어오는 밤, 몇 시까지 들어와 대신 늦으면 한 줄만 남겨줘 라고 바꾸어 보는 말, 부모님이 챙겨주신 반찬통에 이번 주도 잘 먹었다는 메시지를 곧장 보내는 일, 방문 전에 노크하고 만남은 하루 전에 예고하는 약속. 이 모든 것은 관리가 아니라 존중의 다른 이름입니다. 가까움은 거리를 없애는 일이 아니라 거리를 다루는 기술에서 깊어집니다. 같은 지붕 아래서도 다른 지하철역에 내려도 우리가 서로의 리듬을 배우려는 태도는 충분히 전해집니다. 여러분의 내일에는 어떤 작은 약속 하나를 올려두고 싶으신가요? 동네 시장에서 한 달에 한 번 함께 장을 보며 계절 음식을 고르는 일, 달력에 서로의 바쁜 주간을 연필로 표시해두는 배려, 비상시 연락 순서를 메모지에 붙여두는 실용적인 마음, 함께의 기억을 쌓되 따로의 숨을 보장하는 이 균형은 누구에게도 완벽하지 않지만 누구에게나 가능합니다. 때로는 떨어져 살기에 마음이 더 따뜻해지고 때로는 함께 살기에 불필요한 오해가 줄어듭니다. 중요한 건
어떤 선택을 하든 서로를 작게 만들지 않는 언어를 쓰고 서운함이 저장되기 전에 천천히 꺼내는 용기를 갖는 일입니다. 오늘 밤 문고리를 조용히 닫는 손끝에 서로를 향한 믿음이 남기를 바랍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조용한 예의가 오래갑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까운 분과 조용히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시면 다음 방송에 반영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이 조용한 채널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